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척추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도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스크, 협착증과 함께 3대 척추 질환으로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이인경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 그것 먼저 좀 짚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척추는 신체 균형을 맞추고 몸의 모든 기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우리 몸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척추를 사용함에 따라 계속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거기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척추가 더 빨리 더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예방해야 치료 결과도 좋고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척추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척추는요, 오랫동안 우리 무게 지탱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압박들을 받기 때문에 외상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알아볼 이 주제도 그 여러 척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어떤 병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가면서 배 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 그리고 수술 후 전방전이증 총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스크라든지 협착증만큼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환명은 아닌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8년도 약 17만 명에서 2022년도 20만 명으로 5년 새 13% 증가했습니다. 또 심평원 통계에서 최근 3년 동안 50대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폐경기의 여성이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가 유달리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세에 있는 질환이군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과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도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입니다. 결국 척추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척추 질환인 협착증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척추 질환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 같은 디스크 질환과 그러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까? 척추 전방전이증의 경우 디스크가 받게 되는 비정상적인 외력이 증가하므로 디스크의 변성이 빨리 진행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 질환과 동반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질환 등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련 질환 앓고 계시면 유의 깊게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질환 얘기는요, 키워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까요? 척추 분리증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어떤 질환이고 오늘의 주제인 척추 전방 전이증과는 어떤 연골고리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선 척추 분리증은 척추 후근과 관절을 연결하는 부위인 협부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부위가 결손이 온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후관절과 후궁이 분리된 상태이므로 척추체가 앞으로 밀려나갈 위험에 노출된 상태, 즉 협부형 척추 전방전이증의 원인이 되는 상태인 거죠. 척추 전방전이증이 동반되기 전 상태면 척추 분리증이라는 진단명이 붙게 되고
전이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척추 분리성 또는 협부형 전방 전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척추 분리증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 전방 전이증이라는 진단명이 같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뒤쪽에 그 척추 연결고리가 끊어진 그 상태만을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증상이 없고 통증도 없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발생 원인이 뭐예요?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골절로 생겼다는 내용에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과신전, 즉 허리를 펴는 운동과 관련된 체조, 다이빙, 배구 등의 운동이 척추 분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척추 분리증만 있으면 치료가 필요 없지만 이게 전방 전이증까지 동반하면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척추 분리증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를 잘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은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척추 분리증 상태에서 모든 환자군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해서 척추를 바르게 사용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발생 원인 중에 하나로 척추 분리증을 들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른 원인은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유형에 따라 발생 원인도 다른데요. 가장 흔한 협부형 전방 전이증의 경우 협부 결손이 주 원인인데, 이는 협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자면 허리의 반복적인 신전, 회전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협부의 이상보다는 추간판이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이 전방 전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부형보다는 나이대가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척추 질환이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자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요거 전방 전이증은 어떤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습관이나 자세와 연관이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퇴행성입니다. 주로 밭일하시는 어머니들처럼 쭈그려 앉는 자세에서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왜 척추뼈를 더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면 척추뼈들이 앞은 좁아지고 뒤는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쪼그린 자세 자체가 퇴행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평소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을 하지만 선천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 중 15% 전후 정도가 선천성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면서 종종 심각한 전이가 관찰되고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척추 수술을 받고 나서 뭐 합병증이라든지 후유증으로 또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까? 수술한 부위는 기본적으로 유착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 스스로 공격을 당했다고 판단되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일종의 방어작용 같은 건데요. 이 과정이 그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고, 그로 인해 수술 위나 아래 부위에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하니까 불안정한 힘이 가해지면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 고위험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운동이 부족하고 자세가 안 좋은 현대인, 또 폐경기 이후 근골격계가 약해진 중년 여성, 노인이 해당됩니다. 척추를 유지해주던 조직들이 노화되면서 척추뼈가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 척추 건강 미리미리 살피시고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 방사통, 이건 증상인가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은 역시 호리 통증이지만
다른 척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경 압박에 동반하며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번 허리뼈와 천추 사이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해 점차 엉덩이와 허벅지로 찌릿찌릿한 감각이 이어질 겁니다. 허리를 뒤로 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뭐 통증뿐만이 아니고 어떤 불편한 증상이 이어진다면 그게 하지 방상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세가 악화가 되면 걸음걸이까지 바뀔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세가 악화하면 걸음걸이와 체형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이 과하게 긴장해 제대로 구부리기 어려워 뒤뚱거리고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통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지 방사통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보행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좀 여러 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나면 허리나 엉치뼈 부근, 무릎 밑이 아프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척추뼈를 훑으며 만져봤을 때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왔다.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눌렀을 때 아프고 이런 건 허리 관련 질환이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상을 느끼시면 어찌됐든 전문가 찾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병원에 가면 이게 검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짝 알려주실까요? 우선 척추 전방전이증의 경우 엑스레이 측면 검사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협부 결손의 경우에도 비스듬히 찍은 사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서 다른 척추 질환과 달리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외에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동반된 디스크 질환 그리고 협착증의 진행 여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 받으면 이제 이어서 치료까지 받는다 생각을 하면 되지만 허리 통증 워낙 흔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시작할 때 척추 질환 조기 치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듯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물론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왜? 그 이유를 좀 설명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형이 보다 빨리 진행하게 되고 협착증도 동반될 뿐만 아니라 척추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인접 마디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척추가 더 많이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접 마디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부분까지 망가지게 되면 하지 마비까지 혹시라도 올 수 있습니까? 네, 전방전이가 아주 심각한 경우 또는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하지마비, 감각 이상,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길 수 있는 증상 다 말씀을 드려야 또 병원을 가실 것도 같아서 조금 극한에 달할 수 있는 증상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함께 치료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 단계별 치료법인데요. 이게 밀려 나온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밀려 나온 정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하부 척추체를 기준으로 4등분해서 0에서 25% 1등급, 25에서 50%는 2등급, 50에서 75%는 상등급, 75% 이상은 4등급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2등급, 즉 4분의 1 이상 전이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 고려해야 되는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려나온 정도만으로 꼭 반드시 치료법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의 지속기간, 영상 소견과 환자 증상의 일치 여부, 그리고 보존적 치료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모든 상태가 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먼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척추 전방 전이증 비수술 치료법에는 대표적으로 풍선 확장술과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먼저 신경성형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지름 약 1mm 정도, 길이는 40에서 50cm 정도의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환부에 삽입하여 실시간 영상 장비인 C암 장치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디스크나 협착증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위까지 도달시켜 특수 카테터 끝을 이용해서 유착을 풀고 유착 방지 효소제와 항염증제를 주입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부종, 신경주의 유착을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풍선 확장술은 풍선 확장 기능이 장착된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환부에 삽입하여 실시간 영상 장비인 C암 장치로 직접 눈을 확인하며 풍선을 이용하여 협착 부위를 확장시켜 주어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는데요. 풍선 확장으로 척추관을 넓혀준 뒤에는 협착 부위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녹이는 효소제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주입해 줍니다. 저는 비수술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약물이나 뭐 주사치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술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시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증상이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의 경우 10에서 15% 정도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보존적 치료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경우 이미 많이 진행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 나사목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척추 수술 자체가 그동안 알려져 있는 후유증 때문에 많이들 좀 겁내시잖아요. 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후유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전방전이증의 대표적인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목 고정술로 수술을 하다가 감염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전신마취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나사모 때문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신경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좀 겁나는 그런 부작용 후유증이긴 한데 수술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작용 후유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이든 혹은 수술적인 치료법이든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는 됩니까? 완치는 가능하지만 다른 부위에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안 되게 자기 몸에 맞는 알맞은 재활 운동을 해야 하죠. 그렇군요. 아, 재발이 같은 부위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재활 기간을 두고 이게 치료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따로 재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재활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고 통증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을 먼저 제거하고 이후에 자세와 신체 정열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척추 통증 환자들이 올바르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세를 교정하면서 비정상적인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면 통증도 줄여주고 동시에 치료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가 올바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강도나 빈도 횟수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확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활 치료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바른 자세 꾸준히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 척추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생활 습관 꼭 고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인경 선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